신의 한수 막내 기자 이선범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광화문 연사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해도 이 말씀부터 제가 시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27살 청년입니다. 몸 건강하고요. 지금 뭐 문제 없이 다니고 있는데 저도 지금 발끝이 아리고 손이 시렵고 콧물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금 몇 년째 계속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키면 돈이 나옵니까? 여기 지키면 뭐 건강해집니까? 여기 지키면 뭐 부자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다른 건 다 하나는 모르겠고요.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 내가 지켜야지라는 생각, 내 친구가 살아갈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지라는 생각, 내 자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온전하게 물려줘야지, 내 손자 손녀가 살아갈 대한민국 적어도 온전하게 물려줘야지, 이 생각으로 이 자리에 모이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마음 다 몰라도 그 마음 하나 청년으로서, 애국 청년으로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과 살아갈 대한민국, 내가 살아갈 대한민국, 또 내 자녀가 살아갈 대한민국 지키면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앞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연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계엄이 왜 하게 되었을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가 하나의 SOS 요청이었다, 하나의 구조 요청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대통령은 어떤 자리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고요,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이 거대 야당이라는 이 이재명이라는 악마가 수시로 공격을 해옵니다. 22번의 탄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탄핵과 심지어 도를 넘어서는 가족까지 건드려버리는, 영부인까지 건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격들 속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 없나? 나 너무 외로운데, 이 대한민국 지켜내기에 나 혼자 하기 너무 버거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 없나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 눈을 돌려봅니다. 그런데 그 여당에는 이 대통령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무시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대한민국의 여당은 없는 듯 맷집 이재명과 합심해서, 야당과 합세해서 대통령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대통령에게 여당과 야당 모두 합심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게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 혼자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같이 놓여있다, 우리 후세대에게 온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면 지금 이 시점을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가 싸우고 있는 거 알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바로 지난밤에 있던 계엄 선포에 들어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한 윤석열 대통령의 SOS 구조 요청에 찬물을 끼얹다 못해, 무시하다 못해 정말 이 애절한 요청을 짓밟아버리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한동훈입니다. 이 한동훈은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상식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다면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가장 먼저 마음이 조급할 사람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문재인, 조국 이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자기 언제 체포될까, 자기 언제 끌려갈까, 계엄이 선포되면 가장 조마조마하고 자기 살 길을 찾기 바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자기의 입장을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동훈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심지어 이 한동훈은 어떠냐면요, 가장 먼저 입장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서슴이 없습니다. 지체함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여당의 당대표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표심을 움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한동훈은 이번에 배신한 게 아니구나. 아, 한동훈은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구나. 대통령과 함께 할 생각이 단 1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저희는 지금 거대 야당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종북 좌파 세력들과 주사파들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군인은 국제법상 민간인 신분이 아닙니다. 군사법에 취하게 되고요, 어떠한 처분이든 간에 예를 들어 전쟁을 하다 총을 놓고 도망간다든지 또는 아군을 버리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때에 따라 즉결 심판까지 하게 되고 또는 군사법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상황이 전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이자 애국 군대이자 애국 우파 전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우리 우파 국민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 동지가, 내 동료가 옆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도망가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방관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앞에서 싸워라. 우리는 모르겠다. 너희는 일단 싸워봐라. 나는 결과 보고 좌파 갈란다. 나는 기회 보고 행동할란다. 나는 돌아가는 상황 지켜보고 행동할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이런 위장 우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 중에는요,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위장 우파들을 즉결 처분해야 됩니다. 이 위장 우파의 수괴는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말로만 나는 애국한다, 나는 우파 시민이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말로만 말하는 이 사탕발림에 더 이상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들 대신 피를 흘립니까? 왜 우리가 그들 대신 땀을 흘립니까? 왜 우리가 그들 대신에 눈에서 피눈물이 나야 됩니까? 그들이 나와서 싸우러 가십시오. 대한민국 자기 손으로 지키라고 하십시오. 대신 싸워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